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자, 2019년 6월 9일 일요일 무료 방송, 밤 9시에 진행하던 무료 방송을 오늘도 녹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방송을 못하는 것보다는 녹화로 진행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녹화로 진행을 하고요. 평소에 9시 방송을 하던 역시 그 컨셉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지금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번 주 특징주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특징주는 오디텍입니다. 오디텍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부각이 됐어요. 자회사가 백신을 개발했고 또 동물 실험을 거쳐서 2년 내에 제품을 발매할 거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단기에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조금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은 북한까지 이미 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방역에 거의 아주 확실하게 방역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 파주나 연천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방역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련주들이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확실한 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오디텍은 조정받으면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움직임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6,100원 정도면은 1차 매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5,500원 정도 2차 매수하면 되겠죠. 분할 매수해서 손절은 10% 정도, 수익은 20% 정도 이렇게 노려보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른손 ENA인데요. 바른손 ENA는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았죠. 지난주에 급등이 났었죠. 이게 영화 기생충 관련주입니다. 기생충이 역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 관객 추이를 보면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흥행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손 ENA도 역시 이슈가 나오면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2,300원, 2,100원 이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역시 손절 10%, 수익은 플러스 15% 이상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인버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하면은 인버스를 들어가면 좋은데 지수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현재 상태로 보면은 잘하면은 다음 주에 한 6,9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정도만 오면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인버스는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매수 하면 되겠죠. 분할 매수 해가지고 역시 손절은 5% 정도 잡고 가면은 끌고 가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인데요. 한국 시장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죠.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코스닥도 역시 월요일에 반등, 그리고 화요일에 좀 더 강했죠. 코스피보다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오히려 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게 코스닥의 특성이에요. 후행한다는 거죠. 코스피가 움직이고 나면은 결국 움직여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크고, 그래서 손실이 나면 손실도 폭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금요일 날 종가를 보면은 자 월요일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월요일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목요일에 좀 더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았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조정을 받으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눈치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급했어요. 너무 급하게 상승을 시켰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시켰는데요. 월요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예. 월요일에 쭉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나서 이제 버티는 흐름이에요. 해외 증시가 좀 괜찮으니까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월요일에 이렇게 급하게 올렸던 건 상당히 인위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런 것들은 해외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외 증시 보실까요? 미국 시장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동안 쭉 꺾였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쭉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완전히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이 그동안 뭐 조금 반등했다 하면은 눌림목에서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역사상 최고점 근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저점에서 반등한 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가기가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밀려도 크게 밀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불안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린 겁니다. 여기에서 상승을 자 급하게 올린 건 단기에 짧게 강하게 반등을 시켜가지고 해외 증시가 좀 버텨주면은 버티거나 더 상승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짧게 수익 실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했죠. 금요일까지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해외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게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도 단기적인 조금 탄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탄력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장중에 반등시켰다가 목요일, 금요일은 조정받는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한국 시장의 반등의 크기, 처음에 이렇게 쭉 밀릴 때 반등할 수 있는 크기를 2120선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편안하지 못했었죠. 이게 편안하게 추세적으로 최소한 단기에 조금 편안하게 올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은 월요일 같은 이런 흐름이 안 나와요. 단기에 짧게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은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은 더 끌고 가서 좀 더 크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눈치 보기 작전이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까지는 전자 쪽이었다면 금요일 이후에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더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월요일에 갑자기 미국 선물이 폭락 수준 뭐 0.5%, 1% 이렇게 확 빠지는 그 정도 수준만 아니라고 하면은 최소한 월요일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끌어올리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100선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정도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단기에 좀 강하게 가준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그 정도 흐름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2100선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건 다음 주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좋지 않다는 건 역시 뭐 차트상으로 보셔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저점을 깨고 안 깨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은 단기에 완전히 그냥 흐름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 시장은 약하죠. 그리고 또 해외 증시도 위험한 흐름, 그리고 지금 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주요 요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기에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의 반등한 크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반등이 작아요.
확실히 약하다는 생각은 하고요. 미국 시장이 단기에 반등한 크기만큼 가려면 한국 시장은 2120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그건 미국 시장이 좀 추가로 반등을 해야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쨌든 추세는 지금 무너지는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확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죠. 지금 단기에 거의 3조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흐름이 다시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흐름, 뭐 기관이 받쳐주기는 합니다만은 기관이 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다시 꺾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세적으로 사실 뭐 갈만한 그런 흐름이다 그러면은 이게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얼마입니까? 8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작년 12월부터.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면은 사실 조금 반등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겨우 2250 이 정도까지 가고 말았죠.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들어올 때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유지되기 어렵죠. 그리고 최근에 12월 이후에 1월부터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역시 한번이 성격이 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이런 지수를 상승시킨 시장을 상승시킨 이런 것들도 한번이 성격이 있다고 보죠. 다만 이건 그 양쪽의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고 들어온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등시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짧게 수익 실현하고 멈추거나 그런 흐름이었는데 금요일까지의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은 생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회죠. 조금 더 강하게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염두에 두고 들어온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탄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2100선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계속 갈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보면은 수요일 정도까지는 적당히 반등이 나오거나 버티거나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쭉 밀리거나 갑자기 또 이제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좀 조심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추세 자체가 꺾였어요. 추세는 꺾였다고 보고요. 지금 나오는 반등도 단기 반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반등이 2100선을 혹시라도 넘어간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200, 2300도 이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 반등 이후에 꺾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가격 메리트도 없고요. 해외 증시도 역시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또 한국 시장을 둘러싼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시 추세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단기는 추가 반등이 조금 나올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뭐 이제 많이 있었죠. 앞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물론 선물에서 최근에 또 대량 매도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매도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치 보기가 좀 심했습니다. 장중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가 좀 정리를 많이 청산을 많이 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월요일에도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고요. 기관이 여기서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계속 버티기는 좀 힘든 흐름입니다. 추세는 그렇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역시 반등은 조금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를 한번 보셔야죠.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도 더불어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삼성전자도 아마 이번에 또 다시 또
그 물량을 터는 그런 반등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이 여기에서 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갈 만한 그 정도 흐름까지는 아니고요.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뚫고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상 미국도 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죠. 미중 무역 분쟁이 결국은 이제 G20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또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뭐 꾸역꾸역 어떻게 버텼다 하더라도 이 G20 정상회담 뭐 그런 것들에 기대감 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에는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호재가 될 일은 없다 그렇게 보고요. 가끔 이제 테마주들이나 적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5G 테마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5G 테마가 이게 오른쪽에 지금 쭉 넣어봤는데요. SK텔레콤부터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굉장히 강하죠. 5G 테마에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강한 종목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갈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는 역시 5G와 수소차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소차 정도 좀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수소차에 대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수소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전기차 쪽에서 좀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소차도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추세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G하고 수소차 이쪽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리고 단기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눌림목이나 이런 데서 매수를 충분히 해보고 단기 대응은 가능하죠. 종목은 적당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심하게 빠지지만 않으면은 그 지수가 반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서는 종목들이 충분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수는 2100선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할 가능성이 큰데 수요일 정도까지는 현재 상태로 보면 버틸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6월 9일 9시 무료 방송 오늘 녹화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하는 투자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무리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주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 잘 하시고요. 무리하게 뭐 100% 베팅 해가지고 계속 홀딩하고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도 오니까 잘 관리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